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복입니다. 어제 안타깝게 우리나라가 가나전에 패하면서 16강 진출이 신락 같은 희망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다음번 경기 때 꼭 포르투갈전을 승리로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응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제 영상 자체가 보통 실시간 스트리밍하면 2시간, 일반 업로드 영상은 40-50분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황이면 시황, 최근에 어떻게 증시가 흘러가고 있고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으며 하는 것들을 정말 자세하게 공부를 하고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정말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 좋아요, 엄지, 그리고 파이팅 댓글 꼭 달아주시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요새 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증시가 2100포인트에서도 그렇게 우리나라가 망한다, IMF 간다, 망할 것처럼 외국인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올해 하반기 때 엄청난 순매수량을 보여주고 있고 미국과의 금리차가 벌어진다면 외국인들이 매도할 거다. 이것도 결국 환율 부분에 있어서 내려갈 것 같으면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선물 쪽에서 강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자꾸 내년에 경기 침체 온다, 가난 없다, 오를 때마다 전부 현금화 해버려야 된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증시가 3,300포인트에서 2,100포인트까지 폭락을 한 사실이 있고 아직까지 유럽 증시처럼 절반 이상 회복도 못했고 미국 증시처럼 절반 이상 회복을 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CPI 지수가 확실하게 꺾이면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확실하게 들어간다면 거의 확실시되고 있죠. 저는 CPI 지수가 꺾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 한 단계 더 오르게 나오더라도 꺾인다고 말씀을 드렸고 환율도 1450에서 1300 초반까지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1300에서 1350 박스를 그려가면서 외국인들은 또 차익 실현 들어오고 다시 한 번 더 환율이 내려갈 것 같은 매수가 들어오고 오르지 못한 종목들이 순환매가 나올 것인데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 삼성전자도 헐값에 다 집어던지고 카카오, NC소프트, 카카오뱅크 관련주 심지어 항공주 집어던지고 LG전자 집어던지고 다 집어던져요. 그것도 그렇게 좋다고 열심히 모았던 종목들을 한 번 오르면 정리합니다. 여러 종목을 포트폴리오로 한다면 내가 포트폴리오로 해준다면 항상 현금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2년 동안 하락장에서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 한두 번 사면 끝입니다. 그러면 나눠서 섹터별로 해주면은 분명히 또 이익이 나는 종목이 매도가 되면서 내 종목에 대한 단가를 낮출 수가 있는데 한두 종목으로 집중 투자하면 계속해서 무한자금이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집중 투자하시는 게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다른 종목 올라가는 걸 신경 써서는 안 됩니다. 왜? 올라가는 날은 하루거든요. HMM도 마찬가지였고 심지어 오늘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아시아나항공 또 안 좋은 얘기 나왔을 때 집어던졌으면 오늘 아시아나 IDT 상한가 갑니다. 코인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번 코인 하락장에서 그동안의 코인에 대해서 엄청나게 좋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한 달 정도 지나면 다 이제 바닥권에서 정리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내 상장되어 있는 코인 관련주도 한번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항상 기회는 있습니다. 우리가 최저점 바닥에서 손절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건설주도 마찬가지였고 증권주도 마찬가지였어요. 채권 시장에 대해서 겁을 주면서 정부에서 강력하게 지원이 들어오는데 그냥 저점에서 정리하고 망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항상 들기 마련이거든요. 내가 투자한 종목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게 부자로 가는 길이에요. 오늘은 제가 그런 종목들을 쭉 나열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꼭 적으면서 시청을 하셔야 되거든요. 추세가 좋아지면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나무가 그랬죠. 재건 관련주 할 때도 전쟁하고 있는데 무슨 재건 관련주냐. 재건 관련주 대창단조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두산인프라코어, DYP, 한국종합기술, 현대, 두산인프라코어 전부 다 따블씩 올라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저점에 정리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투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LG전자, 삼성전기, 현대, 모비스 다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리오프닝 관련주 대한항공, CJ, CGV, 파라다이스 내년에 실적 좋아질 거잖아요. 또 의류주도 말씀드렸고 최대 제가 말씀드린 가격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 나무가는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 강하게 강조를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일주일 만에 30%가 급등 들어가고 또 지금 말씀드린 엔터주 안에서도 관심 가질 종목들 기판 관련주 안에서도 관심을 가질 종목들 자율주행 안에서도 관심을 가질 종목들 2차전지 주식에서도 남들이 해먹고 매도한 종목 말고 새롭게
뜨겁게 뜨는 섹터가 있어요. 오늘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자동차 관련주 안에서도 MS 오토텍 시작하자마자 8% 급등했다 내려온 상황인데 실적이 매우 좋아요. 추세를 깨지 않는다면 오늘 한번 짚어드릴 거고,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은 그거예요. 경기가 침체일 경우에 부채가 많은 기업은 내년에도 금리가 당장 급락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 하지만 너무나 자산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든지 퍼가 낮다든지 하는 기업들은 자율 반등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가격 떨어진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가전 수요 줄어들어서 LG전자가 힘들었지만 전장 쪽에 대해서 10년 동안 투자한 결과가 이제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특허 쪽도 굉장히 많죠. 어제 삼성전자, LG전자에도 설명드렸지만, 그래서 영상을 쭉 이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 그리고 미국 환율이 꺾이게 된다면, 미국 달러가 약세로 가게 된다면 금 투자가 유망할 것이며, 그동안 힘들었던 아시아 증시에서도 엄청난 기회가 있겠죠. 급등이 들어가고 있는 나라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코스닥 전혀 안 올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고 투자한 종목이 거래량 없이 빠졌는데 악재가 있으면 대량 거래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종목이 생각보다 많이 반등을 할 수가 있어요. 바닥에서 50에서 70%, 때로는 더블. 그게 바로 재건 관련주였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 안에서도 우리가 한번 좋은 종목들을 오늘 한번 찾아서 공부시켜 드려 볼 테니까 꼭 열심히 적으면서 시청 부탁드리겠고, 구독, 좋아요, 엄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700포인트 이상도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어제 영상에서 정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 드릴 거기 때문에 내 기업이 분명히 좋아질 것 같다. 남들이 뭐라 하든 말든 씹어버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종목만 넣어놨다, 하나만 넣어놨다, 그러면 기다리기 힘들어요. 그게 바로 주식입니다. 하지만 원하는 타이밍이 안 오르면 왜 기다려야 되는지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내를 한 이후에 수익이 나는 경우도 매우 많으니까 같이 이겨내고, 불사조를 항상 힘들 때도 같이 하고, 맨 떨어질 때 삼성전자 말고 이거 사세요, 카카오 말고 이거 사세요, 차라리 다른 걸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 투자자분들이 흔들려서 최저점에 손절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버스는 안 그랬나요? 인버스 끝없이 오를 것 같았는데 지금 고점에서 1200원 폭락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이유를 찾고 내 계좌가 회복되는 쪽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 정말로 이 주식 내가 1억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종목을 집중적으로 보는 게 맞나, 이런 종목들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투자의 판단은 꼭 스스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열심히 노력해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카톡방 같은 경우에 이제 단타반하고 스윙반으로 아이러브 주식에서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복 체험을 한번 받으려고 하니까 너무 많이 밀려 있거든요. 그래서 화면에 나가는 번호로 내일부터 시작할 거니까 지금 신청을 해주시고 체험 신청이라고 보내주셔야 참여를 하실 수 있고, 참여는 무료거든요. 무료 참여니까 가서 기법 공부도 배워보고 이런 식으로 시황 공부해보고 쭉 따라와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엄지, 댓글 달아주시고 자신 있게 스타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11월 29일) 종목 분석 영상 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입니다. 부자로 가는 길, 1억이 있다면 이 주식에 투자하고 큰돈 벌겠습니다 라는 주제예요. 1억이 없을 수도 있고, 나는 1000만원 있을 수도 있고, 500만원 있을 수도 있고, 100만원 있을 수도 있고, 다 금액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들은 그래도 이 정도라면은 내가 이런 이유로 내가 한번 보유해볼 만한 주식이구나 라는 종목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사조는 죽지 않는 새이면서 부활, 환생, 축복, 그리고 대박기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식 투자의 대박과 건강을 기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알람 설정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댓글이 정말 많은 힘이 되니까 댓글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의 사랑으로 불사조가 영상을 정말 많이 올리고 있어요. 멤버십 분들 요새 너무 좋아하고 계시는데, 이 멤버십 가입 버튼 있잖아요. 이 멤버십은 어느 정도 차별화가 되냐면, 저는 매일같이 2시부터 1시간 이상씩 라이브로 실시간 스트리밍을 진행을 합니다. 멤버십 라이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멤버십 전용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거기서 매수 매도가 전부 다 나가니까 또 기법 강의라든지 총정리 매일같이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멤버십 가입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계좌가 많이 회복되고 있고 하는 종목마다 요새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4,000원이니까 절대 이렇게 하는 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어쩌다 하는 멤버십이 아니고 올인, 주식인생 올인 프로젝트 멤버십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입 버튼 있으니까 가입 한번 꼭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모티콘도 굉장히 다 쓸 수가 있어요, 멤버십 가족이 되시면. 자,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기사를 먼저 보면서 스타트 해볼까요? 이런 기사가 있어요. 많은 분들 요새 우울하셨죠? 국민연금 3분기까지 수익률 마이너스 7%, 국내 주식이 25% 손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최고 기관인 국민연금까지도 우리나라 주식에서는 25% 이상의 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 쪽은 이게 다행히 그 환율 효과로 인해서 손실을 좀 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채권에서마저 손실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올 한 해가 정말로 역대급 폭락이 있었던 한 해다. 그러면 내년에 올해보다 좋아질 이유가 있는지, 또 지금 현재 내 주식이 올라갈 이유가 있는지를 찾고 한번 오르면 팔아먹고 실컷 우리가 투자한 이유를 그동안 찾아서 같이 투자를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다 하고 나서 그래도 내가 모으고 싶은 주식 샀는데 안 오르는 주식 삼성전자도 덜 올랐죠. 하지만 많이 회복했죠. 또 지금 덜 오른 종목들이 너무 많고 빠져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은 이 상황에서 국민연금도 이런 상황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원자재 가격 하락이죠.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힘내시라고 제가 이 기사 보여드리는 거고, 주가가 잘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충분히 앞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환율이 또 내려간 다음 외국인 순매수는 또 들어오겠죠. 이 부분 보시면 되시고,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환율 끝없이 올라가고 1,500원, 1,600원 그 이상 IMF까지 생각했지만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주식에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올 이유가 있구나.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유가가 현재 7불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유가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탔다고 봐야 돼요. 하지만 전쟁이 끝나게 된다면, 휴전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대건 관련주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죠. 전쟁이 끝나게 된다면 유가는 또 거기서 한 단계 레벨 다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생각하시고, 오늘은 나스닥 선물은 한 0.4% 정도 올라 있고, 어제 우리나라 코스닥 많이 빠졌잖아요. 한 절반 정도는 오늘 회복을 해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스닥 선물은 0.5%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요거 한번 볼까요? 오늘 수급 먼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보시면은 지금 기관들이 오늘 좀 많이 사주고, 외국인들은 또 현물을 사주고, 지금 선물 쪽에 지금 2만 계약 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동시만기가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선물 매수에 단기 포지션을 상방으로 보고 있는 거가 맞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 증시는 조정이 나와도 되는 구간이에요. 다우 증시 기준으로 어느 정도 올랐냐면 거진 20% 오르고 조정 조금 나왔어요. 빠질 수 있는 구간이고, 여기서 한번 더 오르면 신고가입니다.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매물대까지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에요. 나스닥이 덜 올랐죠. 나스닥이 덜 올랐어요. 우리나라 이 나스닥 지수를 보면 이번 달에 0.5%밖에 못 올랐지만, 반도체는 또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도 이번 달에 20% 오르고 12% 정도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증시 아무 문제 없어요.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추세 굉장히 좋고, 그리고 대만 이번 달에 굉장히 많이 올라줬죠. 14%나 급등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독일 난리 났죠. 2달 동안에. 유럽 전체적으로 본다면 여기서 한 번 더 오르면은 뭐 떨어진 거 3분의 2 회복한 거거든요. 지금 그 난리통에 물가가 오르고 전력난에 전쟁부터 해가지고 물가도 12% 이상 올랐는데도 주가 이렇게 많이 반등을 했어요.
하지만 폭락 안 했죠. 그래서 제가 이때도 유럽 증시 말씀드리면서 이 바닥을 이탈시키기 쉽지 않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하도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상생조차도 이번 달에 많이 올랐죠. 22%.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갈 이유는 충분하겠죠. 키맞추기가 들어갈 수 있겠죠. 오늘 중국 증시도 2% 올랐고, 우리나라가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선물 인버스. 반등을 못하죠, 보니까. 꾸역꾸역 지금 폭락은 이만큼 먹고 1200원 먹고 반등은 꾸역꾸역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라인이 1차적으로 한번 개파락했던 이 가격, 그때 CPI 지수가 좋게 나오면서 지금 거기도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래량 또 나왔죠. 그러면 지금 인버스도 불안한 상황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반등을 하고 다시 떨어질 경우에는 그 다음에 2700, 그 다음에 2400, 이 가격까지도 열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 다시 볼게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겨우 6% 올랐어요. 거래량이 2달 연속 증가가 되고 있죠. 이렇게 된다는 건 한번 조정이 나와도 또 올라갈 명분이 있고 20월선이 이만큼이나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가 2700도 이상 갈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이렇게 월봉상으로 폭락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환율 문제가 있었고 원자재 가격 폭등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당연히 자율 반등 보더라도 떨어진 거에 절반 정도는 회복이 들어가야 돼서 2700을 주구장창 말씀드리고 있고, 코스닥 마찬가지 하나도 안 올랐죠? 코스닥 이번 달 4% 올랐습니다. 지난달에 3% 오르고. 그러면 아직 많이 열려 있고 이거 절반 회복하려면 900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메리트가 정말로 있으려고 한다면 코스닥 기준으로는 700에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거겠죠. 큰 하락 없을 것 같아요. 빠지더라도.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만약에 빠지게 되더라도 2350, 80이 있어요. 이 구간이. 그러니까 급하게 오른 다음에 요게 컸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요때 급등을 했던 게 CPI 지수예요. 요때 많은 분들 CPI 지수 안 좋게 나오면서 같이 응원하면서 라이브 진행하면서 SQQQ가 고점에서 폭락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오르고 나니까 조정이 나오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령 쉬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런 추세를 탈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종목들이 순환매가 나오고 여기서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이제 오늘 주제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나 생각을 안 오는 종목 찾을 생각, 요걸 해줘야 되는데 지수 폭락한다 오를 때마다 자꾸 매도. 그러니까 지금 1년 내내 폭락을 한 상황에 무려 3300에서 2100포인트까지 엄청난 폭락을 한 상황입니다. 1200포인트는 거의 서브프라임이에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때였었어. 그럼 내년에 이제 우리가 경기 침체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경기 침체도 있고 내년에도 어려울 거다 이런 이야기들 반영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앞으로 지금 낙폭과대, 여기는 부채가 별로 없어야 돼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에 부채가 별로 없어야 되고 있다면 무조건 좋아질 기업. 요거는 리오프닝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부채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2년 동안 힘들었으니까. 엔터주라든지 컨텐츠주, 또 우리가 뭐 카지노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리오프닝 무조건 있다면, 하지만 기술주는 우리가 뜬구름 잡는 기술주는 현재가 저평가라면 고점 대비 한 5분의 1 정도 빠진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런 종목들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현재 말이 안 된다. 하지만 내년 실적이 꺾일 거라고 한다면 반등 이후에는 좀 내려갈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주는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말이 안 되는 수준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거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눌림 이후에 지금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재용 회장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하면서 내가 오를 종목, 안 오른 종목 하루 만에 급등한다고 매일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항공주도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시아나항공, 뭐 대한항공 이런 종목들도 그래서 급등이 들어간 거예요. 하루 만에 올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적으면서 시청하셔야 돼요. 아시아나 IDT 오늘 상한가 쳤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한 4만원에서 지금 만원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 이건 도저히 안 돼. 남들 갈 때도 안 간다. 이건 진짜 버려야 돼. 상한가 가잖아요. 그냥 한 방에. 어차피 없습니다. 이미 매도하고 떨어질 때 거래량이 없었죠.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불과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또 여기 21선 깨면서 아 진짜 아시아나항공 부채가 8,000%니 뭐 10,000%니 이런 얘기 하면서 했는데 또 급등 들어갔죠. 이런 케이스로 소개시켜드리는 종목이 HMM이었었어요. 심지어 현금 10조 이상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딱 말씀드렸는데 바로 15%가 급등이 들어가죠.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NC소프트도 거래량 없이 이렇게 빠지니까 고점에서 엄청 떨어진 종목이 매물대까지는 도달되죠. 1차 매물 한번 돌파, 2차 매물 돌파. 여기까지는 간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거의 60% 상승입니다. 그렇죠. 카카오페이. 왜 카카오페이를 카카오뱅크보다 많이 말씀 떨어질 때 거래량이 없었거든요. 더블 쳤죠. 더블이 그래서 치는 거예요. 카카오는 왜 급등을 하기가 어렵냐. 떨어질 때 거래량이 좀 더 많았어요. 네이버도 그렇고. 매물이 많다는 거예요. 매물이 떨어질 때. 그러니까 매물이 많은 종목보다는 떨어질 때 거래량 없는 게 올라갈 때 훨씬 더 탄력이 있고 요 관련주 안에서는 페이하고 카카오뱅크가 훨씬 더 탄력적이고 이런 종목들도 여기서 맨날 매도치라고 했거든요. 망할 것처럼 얘기해갖고. 근데 여기서 팔아버리면 2배 올라갔는데 내가 잠이 오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빼고 저거 사세요. 그냥 내가 좋은 거 사면 되지. 이거는 빼세요. 저거는 빼세요. 맞지가 않습니다. 거래량 없이 빠는 종목에서. 화장품주는 안 그랬나요? 다 말씀드렸죠. 코스맥스.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소개시켜드린 종목이 코스맥스입니다. 대놓고 추천을 했어요. 급등 들어갔죠, 오늘 또. 아모레퍼시픽이 더 낫다 그랬죠?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아모레퍼시픽이 훨씬 셉니다. 뭐보다? LG생활건강보다. 왜 더 셀까요? LG생활건강은 예전에 20년 오른 종목이라서 떨어질 때 거래량이 터졌고 떨어질 때마다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거래량 없이 전저점 깼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떨어지면 안 돼요. 거래량 있게 떨어진다는 건 이 가격에서조차 이렇게 떨어질 때조차도 서로 같이 집어 던져야 거래량이 터지지 누가 한 명 집어 던진다고 저런 거래량이 터질 리가 없거든요. 이 코스맥스 같은 종목들 보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 이렇게 올라가는데 나 괜히 털었네 4만원에. 그럼 벌써 5, 60%가 오른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오를 종목들을 빨리 찾아가지고 우리가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핵심 포인트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재테크도 하고 또 내가 정말 부자가 되고 싶고 또 한 번 올랐다고 금세 정리해버리고 이럴 것 같으면 뭐하러 주식을 모았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자, 삼성전자는 자, 요 보시면은 뭐하러 중국 리스크 확대됐죠. 다시 오만전자로. 여기는 삼성생명법에 대해서는 하나 거슬리는 내용이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수준에서 삼성생명법 때문에 여기가 지금 추세가 좋거든요. 삼성생명도 여기가 일단 대형주 중에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 당분간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오버행 이슈가 있는 거거든요. 삼성생명법이 저게 통과가 되면은. 그래서 삼성생명법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20몇 프로가 오르고 나면 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58,000원을 가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어? 다음 추세를 탈 수 있느냐 없느냐. 코스피가 2,700을 간다면 삼성전자가 7만원 안 갈 리 없겠죠. 그러면 여기서 삼성전자 거래량 없이 떨어질 때 매일같이 영상을 수십 개 올려놨습니다. 쇼츠부터 해서 실시간 스트리밍 하면서 절대 아니다. 지금은 스마트겜이라 그랬죠. 여기서 사게 되면 개인 투자자밖에 안 삽니다. 스마트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거래량 없이 빠지는데 이거 빼고 저거 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삼성전자 바닥에서 20몇 프로 오르면 나는 망하는 겁니다. 여기 몇 억씩 몇십억씩 투자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런 자리에 나와서 맨날 외치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막아야 될 자리는 막고 차라리 올랐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빼고 차라리 딴 거 사라. 아니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기업, 전 세계 브랜드 순위 1위 기업인데 맨 그런 얘기를 하니 듣기가 싫어요. 삼성전자 세계 1위 기업, LG전자 세계 1위 기업, 가전 쪽 세계 1위 기업,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차도 동남아 1위, 또 현대차 미국 시장에서도 2위, 해운 1위, 조선 1위. 근데 우리나라 IMF 온다, 내년 경기 침체 오면 더 심각해진다, 무조건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최다 심란해서 최저점에 다 털리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부터는 지수가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구간에 국민연금조차도 이렇게 손실이 보는
말도 안 되는 폭락이 왔잖아요. 그러면 당분간 이게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이유가 붙었느냐. 휴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 안정, 환율 안정, CPI 고점 찍고 내려오는 과정. 이제부터는 괜찮아지겠네. 주가 많이 떨어졌네. 기다려야지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삼성전기는 마찬가지. 삼성전자는 여기서 만약에 58,000원 라인 오면은 충분히 또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가격이고 기존 분들은 들고 가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삼성전자는. 또 삼성전기. 여기서 딱 고점을 말씀드려서 CPI 지표 발표돼도 그때 미리부터 이렇게 땡겨놓은 게 이만큼인데 당연히 조정 나오죠. 삼성전기는 요 기사를 한번 보세요. 내년 상반기 주가 상승 기대. 삼성전기는 기판 관련주 중에 최고 종목입니다. MLCC 관련주 중에 패키지 기판 실적하고 MLCC 시장 확대에 따른 최대 수혜주예요. 그럼 삼성전자보다는 가볍고 항상 오를 때 이렇게 탄력이 있어요. 삼성전자보다. 거래량이 증가되고 있잖아요. 충분히 윗단 조정 이후에 여기서 설령 13만 원을 건든다 할지라도 조정 이후에 15, 16 갈 수 있다면 여기에서 팔아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반등을 했기 때문에 내려오는 건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정배열이 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나는 기판 관련주 중에 삼성전기가 너무 무겁다라고 한다면 딱 비교해보면 나오죠. 자, 삼성전기. 여기는 자율주행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LG전자는 뭔가요? 최고 종목.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올라갈 때 따라 사고 떨어지면 망했어요. 이게 아니라 여기는 이 지난번에 고점에서도 저도 차익 실현을 안 했던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좋다고 한 거 여기 와서 팔아먹고 밑에서 사세요 할 것 같으면은 LG전자 고맙고 사랑하고 뭐 최고 종목이라 할 필요 없죠. LG전자가 만약에 13만 원 간다면 12, 13이 간다면 바닥에서 거의 80% 오르는 거예요. 정말 뿌듯할 것 같아요. 고마워. 9만 원 아래는 고마워. 고마워라고 말씀드렸죠. 고맙잖아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LG전자가 전장 쪽 매출이 수주 잔고만 80조, 가전 쪽 호주 1위, 미국 1위, 전 세계 1위. 가전 쪽이 꺾였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혜를 보다가 삼성 노트북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뭔데? 가전 쪽이 만약에 좀 당장 내년 전망이 안 좋다면 전장 쪽이 있잖아요. 10년 투자한 전장이 흑자로 돌아쓰고 이번 달에 거래량 동반 5월선을 강하게 돌파한다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을 해서 이 고점을 넘어가게 된다면 12, 13만 원 라인을 도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상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LG전자 21선. 당연히 이 자리에서는 단타로 들어왔는데 또 CPI 지수 좋다고 하면 물리는 거죠. 여기 내려왔으면 고마워라고 생각하고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구간이 왔죠. 그래서 정배열로 가고 있죠. 그리고 아직 공매도 환매수가 본격적으로 안 들어오고 외국인이 살 때는 기관이 팔고 외국인이 팔면 기관이 사요. 딱 보면 수급이 그런 상황이죠. LG전자가. 그래서 LG전자는 우리가 지금 하는 가격이 이때 애플카로 급등했던 이 가격이 아니에요. 그러면 1차 매물대 통과 2차 매물대까지 가자 이거거든요. 이 가격 와도 상관이 없고 충분히 갈 수 있는 명분 전장 쪽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LG전자는 주식 자체가 LG전자 주식이 너무나 저평가가 돼 있고 애플카로 인한 급등했던 가격 아래로 내려왔죠. 그럼 거래가 터지겠죠. 애플카 지금 잘 조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플카 관련주는 LG이노텍도 있고 LG전자가 있고 LG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구간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LG이노텍이 또 우리가 그 최고 종목으로 봐야 됩니다. 자율주행 쪽에서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가격에 떨어졌을 때 보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가 특히나 성장을 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LG이노텍이. 그래서 LG이노텍을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고 대형주 보시는 분들은 나는 조금 더 가벼운 거 없나요? 이수페타시스 관련주 있습니다. 대덕전자 이런 게 있는데 심텍 이런 게 있는데 이 중에 이수페타시스가 최고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에요. 수급도 좋고.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적어 놓으셨다가 딱 올라탔다 6,500원 정도 올라딱 타서 지지된다고 한다면 이수페타시스는 떨어진 것보다 오를 때 거래량이 훨씬 많은 종목으로서 가벼운 종목이에요. 연봉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관심주로 꼭 등록을 하시고 보시고 나는 기판 관련주 중에 중형주 정도 되는 4, 5천억 정도 되는 기업을 보고 있다. 그러면 이수페타시스를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자율주행 쪽에 또 하나 더 본다면 LG전자는 충분히 말씀드렸고, 자율주행을 하나 본다면 현대모비스, 자동차이면서 대형 자동차이면서 자율주행 관련주예요. 자, 21만 원 안에서는 고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여기는 매물대가 여기에 집중 포진돼 있어요. 25만 원, 7만 원. 현대모비스 예전에 같이 투자하자고 그렇게 얘기했던 종목인데, 저는 이 당시 때 현대차랑 같이 포트폴리오를 150%인가 수익 내고 뺐어요. 현대차를 방송국에서. 그래서 주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이번에 실적이 너무 좋았으니까 21만 원 아래서 한번 모아보자. 그러면 최소 30%만 수익이 나도 얼마나 크겠어요. 이런 대형주가. 월봉상으로도 지금 최저점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 현대모비스가 있어요. 자율주행 쪽에. 또 우리가 이번에 최고 실적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예를 들어서 MS 오토텍, 어제 말씀드리고 오늘 너무 아침에 빨리 급등을 해가지고 요거는 어제 제 기업 설명은 드렸죠. 4,600~700원이 지지가 될 경우에 다시 한번 윗단을 칠 수 있는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에요. 이렇게 주가가 12,000원 3분의 1 떨어지고 월봉 5월선 돌파되는 첫 번째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력이 한번 일봉상으로 들어온 종목은 금세 안 죽습니다. 이렇게 세워주는 거래량이 있으면은. 그럼 4,600~700원 적어놓고 잘 된다? 그럼 한번 이렇게 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이 또 MS 오토텍, 그리고 LVMH 홀딩스죠. 너무나 기업 설명 많이 드렸고, 여기는 이제 대주주랑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동남아 쪽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자체 트럭,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 어제 기사 보여드렸죠. KB캐피탈, 대구은행 쪽이 라오스 쪽에 진출했고, 라오스 1등 기업입니다. 직원이 한 5,000명 정도 되고, 부채 50%에 자산이 7천억 정도 되고, 아마 코로나 시국 동안에 이렇게 큰 기업 중에 부채가 이렇게 줄어드는 기업은 아마 없을 거예요. 리오프닝 주식이거든요. 왜냐하면 자, 부채별 50%, 자산 7천억.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동남아 쪽은 차량 수요는 많은데 지금 베트남의 현대차가 1위 하고 인도네시아 1위 하는데, 베트남은 현지 기업이랑 하고 라오스는 LVMC 홀딩스랑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현지 로컬이랑 해야지 직접 진출을 대기업이 못하는 나라예요. 그러면 대주주가 5천만 주를 2,500원에 다 가져갔기 때문에, 보통 전환사채를 그 정도 가져가면 3배에서 4배는 올라야 2배 정도 오른 다음에 팔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 에이스테크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예전에 딱 그랬었어요. 순식간에 몇 배를 땡겨버리고 이렇게 전환사채 해가지고, 비덴트가 그랬죠. 순식간에 4배 땡기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인 대주주도 아니고 여긴 최대주주가 가져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남아는 셧다운이 됐었어요. 우리나라는 공장은 돌아가는데 여기는 아예 출근을 안 했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리오프닝 관련주, 동남아가 뜬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베트남이 지금 뜬다고 하니까 라오스 쪽을 장악하고 있고, 이미 일본 차를 제친 나라가 몇 군데 있어요. 인도네시아, 라오스, 베트남 이렇게 있겠죠. 미국에서도 전기차 2등하고. 그러니까 현대차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거래 터지면은, 제가 한 7,000원, 5,000원, 7,000원, 만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그 정도 가야 대주주가 가져간 가격이 남아요. 그리고 회사가 본격적으로 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환율이 너무 급등을 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신흥국이 힘들었단 말이에요. 물가가 올라서. 그 부분이 해결될 거기 때문에 꼭 한번 2,900원권은 관심 가져보시고, 요거 같은 경우는 좀 목표가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단타로 보신다기보다는 충분히 내가 한번 들고 간다면 동남아 최대 수혜국 정도 된다. 리오프닝 관련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리오프닝 관련주가 어떤 게 있을까요? CJCGV가 있죠. 자, 요즘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거래량이 증가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쇼커버가 들어올 때가 됐어요. 쇼커버가 들어오게 된다면 어떤 종목이, 지금 연기금하고 기관들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 22,000원 라인에서는 기관들이 주식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22,000원이라면. 왜? 여기 23,000원 가면은 여기 이제 연구채이기 때문에 스텝업 방식이죠. 그러면 이제 갖고만 있으면 나중에 이자 받을 수 있는데 주식 전환은 이때부터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메리츠 증권이 공매도가 파산한 이유가 한 번에 점상 가버렸죠. 121선 자리에서 급등이 들어갔죠. 요런 자리에서. 그런데 이렇게 한 번에 급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호재가 나오면. CJCGV는 아바타라는 최대 대작이 있어서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의외로 이렇게 뻗어서 공매도 환매수가 나온 다음에 그때 거래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는 굉장히 괜찮은 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충분히 121선 도전하러 간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아시아나 항공도 그랬고, 리오프닝 관련주, 대현, 항상 말씀드리죠. 실적 사상 최대 실적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 121선 자리에 있어요.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 잘 보셔야 됩니다. 거래 한번 터졌고 상승 매집형 흐름이라고 보여지는데 기관들 매수가 다시 들어오고 있죠. 보시면은 한번 치고 올라가면은 충분히 전고점이 가도 싼 종목이에요. 리오프닝 관련주는, 의류주는 겨울철이 성수기죠. 그리고 또 뭐 음식료 업종에서는 흥국 F&B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잘 오르고 있는데 요 밑에 소개시켜 드렸는데 피레침 2번 나오고 기관이 지금 잘 들어오고 있거든요. 요 종목도 보시면 투신권 사모펀드에서 들어오고 대현도 연기금에서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외국인도 들어오고. 그래서 대현, 흥국 F&B 다 리오프닝 관련주, 현대그린푸드도 마찬가지죠. 21선 자리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인데 여기 배당도 많이 주니까 이런 기업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로체 시스템즈 같은 경우가 한번 요게 또 로봇 관련주이면서 또 요게 실적이 매우 좋은 기업이거든요. 한번 주가가 튀게 된다면 제가 그 로봇 관련주하고 자율주행 관련주는 나무가가 정말 일주일 만에 30% 이상 급등을 해가지고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얘랑 사실 대창단조 때문에. 대창단조 연봉을 보면 제가 거의 5개월 내내 얘기했는데 150% 결국 떴어요.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지금 고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대창단조, 오늘은 한국종합기술 요게 또 급등이 들어가고 순환매가 나오더라고요. DY파워 계속 올라가죠. 진성TC 계속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현대 두산인프라코. 근데 우리 이 재건 관련주는 단타는 모르겠으나 한번 만약에 재건이 바로 안 되고 휴전이 빨리 안 되면 한번 쉴 수는 있어요. 쉬었을 때 또 기회가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많이 오른 거 따라잡으면 조금 부담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러면 부담이 없는 건설주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대우건설 같은 기업들. 여기 자리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잘 유지되고 있고 기관이 들어오고 있고 국내 1위 기업이고 해외 쪽 원전 기술이라든지 현금 자산이 2조 2천억. 이번에 해안펀드 조성되면서 역대급 여기서 또 엄청 안 좋은 얘기 나오면서 기업 망한 것처럼 했는데 지금 바닥에서 한 25% 올라 있는 거거든요. 유진투자 증권주에서는.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여기 다 버리자 그랬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바닥에 30% 오르고 나서 기관들이 계속 사는 게 자사주죠. 그리고 코인 관련주는 하나투자증권이에요. 요런 종목들이 코인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 3주는 걸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만약에 업비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가게 됐을 경우에 고점 대비 4분의 1 정도 폭락되어 있는 종목이라서 월봉 5월선에서 거래가 안 터졌기 때문에 다시 코인도 이번에 확실하게 규제가 끝나고 이번에 좀 깨끗해진다면 이렇게 거래량 없이 횡보하는 종목들은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위메이드, 맥스, 뭐 위믹스 관련주, 코인 관련주는 거래량이 터졌어도 시끄럽거든요. 조금 우리가 신규로 보시는 분들이 여기 기존 분들은 못 팔거든요. 너무 많이 떨어져서. 하지만 시간이 항상 필요하다. 이런 종목 볼 때 이렇게 거래 터지면서 내려오는 종목들은 그냥 비교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M2N 지금 말고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뭐가 악재가 나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때 신라젠 상장이 연기되면서 횡보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대다수가 그렇거든요. V자로 가기보다는. 그래서 V자로 가면 좋은 거고 기존 분들은 그게 아닐 경우에는 조금 시차를 두고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무가 같은 기업들이 조정 나오는지 한번 보고 또 자율주행으로 제가 유니캐스트라는 최고 종목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관들 수급 들어오면서 이런 종목들이 코스닥 하나도 안 올랐죠. 한번 주가가 오르면 20, 30%씩 오르기 때문에 요 유니퀘스트도 꼭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 자리에 있는 종목, 121선 자리에 있는 종목, 이런 것들. 너무 쉽죠? 지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하시면. 그 다음에 엔터주는 이제 JYP 엔터가 추세가 좋은 정배열인데 여기가 지분을 갖고 있고 SM 우리가 이슈가 있잖아요. 합병 이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디어유를 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디어유가 괜찮아 보입니다. 요거를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하시고 요것도 기본적으로 여기다 1억 넣었으면은 뭐 한 2,500 남고 막 2,000 남고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자리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좀 살짝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한번 위로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요 디어유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있긴 하지만 요거는 조금 조정 좀 기다려보고 요 두 종목 정도 보시면 충분히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린 사상 최고 실적을 찍은 종목 미래산업이에요. 요거는 바로 올라가면 이 자리가 11,000원에서 11,600원 빠지더라도 11,000원 정도가 뭐 밖에 안 올 것 같거든요. 만약에 빠지더라도 요런 자리 요거 요번에 사상 최대 실적 찍었는데 보시면 27,000원에서 7,800원이에요. 4분의 1이 순식간에 떨어지고 지금 사상 최고 실적으로 21선이 따라오는 정배열을 만들고 있죠. 121선까지 온 다음에 요런 종목들이 월봉상으로 거래량이 증가되니까 항시 조정시 보시면 매우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 더 말씀드려보면 에코플라스틱 같은 종목들 여기도 사실 플라스틱 관련주 중에 실적이 워낙 좋은 기업이다 보니까 시총 1,000억밖에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면 이 원자재 관련주 같은 경우 성장기업 지주도 있어요. 요런 기업들이 자산주로서 나중에 부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산주로. 이것도 121선 자리죠. 기관들이 1년 동안 매집한 주, 뭐 성장기업 지주도 꼭 보시고 올라갈 거래 터지면 일단으로. 그리고 에코플라스틱도 한 번씩 이렇게 대량 거래 급등이 들어오는데 또 한 번 거래 세워놓고 21선을 타고 있기 때문에 기관도 들어오고 요런 종목들은 만약에 21선 자리에서 뭐 3,400원에서 3,450원 요 정도 라인이 지지가 되고 위로 올라가면 한 번 또 시세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이 구간을 힘없이 이렇게 음봉으로 대량 이탈 깬다.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때는 손절가를 잡고 해야 되겠죠. 요런 에코플라스틱 같은 종목들. 항시 좋은 자리밖에 소개를 안 해드립니다. 좋은 자리만 있는 것만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또 우리 아까 미디어 컨텐츠 관련주가 최근에 좀 급등을 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잖아요. 정말 오랜만에 올라가는 게 대원 미디어 또 어제 말씀드렸었거든요. 어제 이미 영상에서 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수급이 들어오면서 기관들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금 투신권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여전히 아직 거래가 안 터졌고 세력봉이 들어왔거든요. 여기서 지금 컨텐츠 관련주 제가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대원미디어가 이제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졌는데 요런 거래량은 역대급 거래량인데 이 위에 매물이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종목들은. 그래서 요런 자리에서 횡보 들어가고 5일선 자리 그러니까 14,700원, 600원, 800원 이런 자리가 맥점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올라가게 된다면 한 번 더 오르더라도 월봉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하락을 하고 실적도 좋은 기업인데 요거 실적도 좋은 기업이고 부채도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월봉 5월선 탔기 때문에 한 번 더 오를 경우에는 의외로 시세가 또 크게 나올 수도 있어요. 한 번 이렇게 잠깐 오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하는 종목이라 볼 수가 있죠. 121선 자리에서 항상 정배열 얼정 자리에서 급등 들어가고 5일선 따라오는 자리 다 돈이 되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이. 자,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린 종목만 보더라도 하나도 지금 어떻게 보면 버릴 종목이 없거든요. 하나도 버릴 종목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코스닥이 하나도 안 오는 상황에서 무조건 올라가면 현금화하고 그러면 그동안 모은 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기업들 여기서 한 번 오면 정리할 거면 그동안 이 종목을 2년 내내 같이 투자하신 종목들이 회사 문제가 없는데 한 번 오르면 팔아먹고 개별주도 그럴 거면은 뭐하러 우리가 투자를 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저평가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오늘 영상에서 기본적 분석을 위주로만 해도 이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기술적 분석까지 자세하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정말 영상이 깁니다. 그래서 영상을 매일 보시는 게 중요해요. 이해되셨죠?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엄지 지금 버튼 좀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파이팅 댓글 정말로 자세하게 제가 해드리고 있거든요. 아마 오늘도 큰 도움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매도는 항상 자율적으로 해주시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불사조가 멤버십에서도 열심히 하고 또 힘들 때도 저는 계속 합니다. 힘들면 안 하잖아요. 주식 영상도 안 올라옵니다. 하지만 전 열심히 했고 이번에 같이 위기 극복하고 있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은 항상 소개를 해드릴 거고 하니까 만약에 라이브로서 매일같이 매수가 매도가 지정해서 거의 커뮤니티 알람이 오니까 거의 문자 비슷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관리받아 보시면서 멤버십 한번 꼭 해보시라고 여기 가입 버튼 있잖아요. 꼭 가입 버튼 누르셔서 한번 한 달이라도 해보세요. 정말로 좋은 분들 많으시니까
멤버십 가입 해보시면 큰 도움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이 몇백 개가 달리더라도 저는 하나하나 제가 직접 다 읽고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엄지! 그리고 어제 축구가 져서 좀 아쉽지만 이번 주 금요일 날에 꼭 우리나라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파이팅입니다.